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강의 주제 바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강의 주제에 재개발 지역 빌라 매수 현금 청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현재 이사 공급 대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월 4일 이후로 주택을 거래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기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정말 재개발이 가능한 예상 지역에 투자를 계획하셨던 분들, 앞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 정말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를 통해서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강의 전략, 바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재개발 지역 현금 청산 안 당하려면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해야 될지 투자 전략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공급 부족 현상, 현재 서울 도심 전국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 실패, 이사 공급 대책 자체가 실패한 정책은 아니지만 부동산 자체, 현재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가중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정책이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여론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공급 부족 현상, 정책 실패, 정말 이제 부동산 시장 시간상의 문제일 뿐 앞으로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이 올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좋을 지역, 바로 제가 두 지역 추천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조만간 정말 좋은 소식이 들릴 수밖에 없는 입지적인 장점, 정말 입지 갑인 지역, 투자 전략 세울 수 있는 두 지역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재개발 지역, 정말 현금 청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개발에 투자를 하시려면 민간 재개발, 즉 민간 재개발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심플합니다. 공공 재개발이 아닌 민간 재개발에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2월 4일 공급 대책은 공공개발에만 적용이 되는 항목이고, 이런 민간 재개발은 조합원 이제 그 주택 개발 방식이죠. 조합원이 이제 우선이 되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 민간 재개발에 투자 전략 세우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사 공급 대책 영향으로 인해서 재개발 확정 지역의 투자 수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 공급 대책 영향, 왜 재개발 지역 확정 지역의 투자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이 이사 공급 대책 자체가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용 방식, 정말 이제 내 토지 소유권 자체가 공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개발 자체가 정말 내 소유권 자체가 공공으로 넘어가면서 나중에 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공개발보다는 민간 재개발, 정말 확정 지역에 투자를 하실 분들이 정말 투자자분들, 현금 여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재개발 확정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재개발 확정 지역, 피 자체가 있죠. 프리미엄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재개발의 단계에 따라서 프리미엄 자체가 1억씩, 2억씩, 3억씩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투자의 수요, 이제 확정 지역의 투자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면 이 프리미엄 자체가 붙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소액 투자. 그렇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확정 지역의 경우는 본인이
투자금 자체가 여유롭게 진행이 가능하신 분들,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이런 확정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좋겠지만, 많은 분들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정말 서울에 내 주택이라도 하나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는 바로 서울 아파트 거래는 힘들지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즉 재개발 예정 지역에 소액 투자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 바로 재개발 가능 지역이죠. 이제 확정 지역은 아니고 말 그대로 앞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노밀집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고, 정말 갭 투자로 인해서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서 서울 도심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민간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확정 지역의 경우는 이제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가시고, 그런 분들이 아닌 경우 정말 이제 예정 지역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민간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예정 지역의 소액으로 접근하시면 된다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공급 부족합니다. 서울 도심 공급 부족한 상황 현 정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사 공급 대책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책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앞으로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점 감안하셔서 이 두 번째 PPT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보도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제목을 보시게 되면 서울시 주택 개발 막던 노후도 산정 기준 정비 나섰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 제목 자체를 보게 되면은 서울시에서 주택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 노후도 산정 기준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지역 자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후도 산정 기준 자체를 정비하면서 개선을 하면서 앞으로 정말 많은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 정비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난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노후도 산정 기준 개선의 용역을 발주했다고 나와 있고요. 20년 이상 건물 최초 절반 이상 낡은 주택 규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서울시가 주택 개발의 병이었던 노후도 산정 기준 정비에 나선 것으로 24일, 이제 지난달 24일입니다. 2월 24일 날 확인이 됐고요. 정책 현실에 맞게 낡은 규제를 고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지금 현재 이사 공급 대책하고는 별개인 공공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공재개발 사업 안에서 다수 구역 자체가 노후도 미달인 이유로 사실상 탈락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공공재개발 지역들, 많은 지역이 참여를 했지만 이 노후도 기준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많은 지역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 지역 안에서도 이제 탈락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노후도 자체가 너무 기준치가 높기 때문에 많은 지역 자체에서 재개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서울시 자체는 노후도 요건을 완화에 전향적인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시에서 내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노후도 요건 등을 완화했을 경우 재개발 가능 구역 자체가 현재보다 200여 곳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서울 도심 안에서 200여 곳의 지역 자체가 민간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앞으로 다가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보시면 서울 도심 민간 재개발 200여 곳 생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이사 공급 대책은 토지 소유자 동의 안 하면 개발을 못하는 수용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죠. 바로 용산 쪽방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용산 쪽방촌 바로 강제 수용 방식 개발입니다. 강제적으로 수용해서 이제 개발을 하기 때문에 현재 용산 쪽방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런 이제 용산 쪽방촌은 강제 수용 개발
개발이지만 이 이사 공급 대책 자체는 일반 수용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가 무조건 있어야지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용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사 공급 대책 자체가 지금 현재 여론은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개발이 될 수가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민간 재개발 저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200여 곳이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근데 여기서 민간 재개발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공개발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민간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도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서울시장 후보 공약 자체를 보게 되면 재개발 활성화에 많은 공약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달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죠. 이제 여당, 야당 많은 이제 후보자들이 있는데 이 후보자들 자체가 이제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 자체를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앞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민간 재개발 전성시대에 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현금 청산 때문에 이제 빌라 투자, 이제 소형주택 투자 못하는 거 아니냐, 정말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맞냐, 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민간 재개발 전성시대에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민간 재개발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서 요즘 이제 지가 자체 너무 높지만 이런 아파트 이제 소액으로 투자하셔서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 추진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는 입지, 정말 좋은 지역 있습니다. 바로 두 지역 추천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두 지역 중에 한 지역은 바로 용산입니다. 정말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입니다. 용산 안에서도 정말 입지 좋은 지역이 있는데 많은 개발의 수혜를 받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청파동 1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청파동 1가 왜 이제 여러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인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바로 GTX A 노선, 신안산선 GTX B 노선이 서울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GTX A 노선의 경우는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B 노선의 경우는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됐죠. 앞으로 이제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안산선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최고의 교통 호재가 서울역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서울역 자체 지금도 다중 역세권이지만 앞으로 최고의 교통 호재가 들어가는 만큼 주변 지가 정말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는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서울역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청파동 1가가 있습니다. 청파동 1가 서울역까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아래쪽으로는 용산 민족공원까지 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말 최고의 교통 호재와 이제 자연 환경을 받쳐주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청파동 1가 개발 호재로 인해서 추천을 드리냐?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노밀집 지역이고 이쪽 지역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만큼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정말 좋은 지역이고 이쪽 지역 자체가 민간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GTX 노선과 신안산선 이런 노선 자체가 서울역으로 들어가고 여기가 개발이 됐을 때 정말 내 집 앞에 GTX가 다니고 있다. 정말 지가 상상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게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도 최고의 교통호재, 바로 GTX A 노선이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최고의 교통 호재라고. 여기 이 지역도 연신내 역세권도 GTX A 노선이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서울 안에서도 정말 이제 북부로 이제 정말 외곽에 위치한 연신내 역세권인데요. 이 연신내 역세권이
정말 강남까지 1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하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GTX A 노선인데, 이 A 노선 자체로 연신내 역세권 지가가 지금도 상승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 바로 이제 청파동 일가처럼 말 그대로 노후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이 노후 밀집 지역 자체도 취준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정말 1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 미래 가치 정말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청파동 1가와 연신내 역세권 투자의 방향 세우셨을 때 올해 2021년도 정말 지가 상승폭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 재개발. 민간 재개발이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에 투자의 방향 세우시고요. 2월 4일 이사 공급 대책 이후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하실 수 있는 이제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왜 민간 재개발에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되냐? 첫 번째로 현금 청산 걱정 없고요. 소액 투자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확정 지역이 아니고 이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노후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소액 투자 하셔서 정말 개발이 됐을 때 신축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입지가 좋은 곳은 절대 투자자분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지역 선점으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바로 청파동 1가, 그리고 가성비가 정말 좋은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정말 1억 미만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고 가성비가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청파동 1가와 연신내 역세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만간 이제 동의서까지 거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 도심에 아파트가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정말 지가 상승에 따른 지가 상승폭 시세 차이 크게 보실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